그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네. 노트북 하나 들고 몇 개월씩 저희 해외에 나가 있고 한 2, 3개월 추위를 싫어하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돈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즐기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조언을 드린다면 어쨌든 망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고요. 공포에 살 수 있고 욕심에 팔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갖추면. 아까도 살짝 지나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라는 게 워낙 재밌잖아요. 중독된다고도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 개인적으로 투자에 중독됐던 이유? 그러니까 투자가 오히려 못하시는 분들이 더 중독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돈 잃어도 재밌고 잃는 거 오히려 재밌고 잃어도 다시 또 본전 찾으려고 또 하기도 하고. 네. 약간 영웅 심리도 있고요. 일확천금의 심리도 있고 뭐 카지노 같은 데 가면 99%가 맨날 돈 잃고 있는데도 자꾸 하고 싶잖아요. 또 운명의 여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요. 네네. 그렇지만 좋은 투자에서 얻는 중독성이나 재미는 어느 정도이시고, 대표님도 가끔 투자하시다가 지금 사업하러 나오시듯이 투자만 평생 하겠다는 정도로 마음이 강한지, 아니면은 초기 돈 한 100억 벌 때까지 가장 재밌는지, 재미의 요소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금액적인 거는 솔직히 전광판의 숫자인 것 같고요. 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수익이 계속 날 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내가 어쨌든 내 상상한 대로 흘러갔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맞아 들어갈 때 좀 희열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물론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노트북 하나 들고 몇 개월씩 저희 해외에 나가 있고 한 2, 3개월 추위를 싫어하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노트북 하나 들고 한 1, 2개월은 해외 여행 다니고.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셨나요? 아니요, 혼자 가셔서. 아니, 혼자 가신 게 핵심이 아니라 노트북 들고 이제 따뜻한 곳에 가신 게 핵심이죠. 동남아 아니면 뭐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데는. 전업 투자자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 더 넓은 세상 보면 더 아이디어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상상력도 더 ROE가 높아지는 행동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또 사람도 만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는 힐링과 추위를 피하러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이제 당분간 못 할 것 같고.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꿈이, 저는 추위를 오히려 좋아해서 알래스카 같은데 놀러 가는데 우리 돈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같이 출장을 가면 같이 성공해서 같이 반드시 탐방을 가야만 되는 뭐 공장이라거나 그런 걸 빌미로 삼아서 연어 낚시도 하고 휴식과 일이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살기 위한 준비는 벌써 끝났는데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계속 삶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은 또 자린고비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너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돈을 쓸 줄도 몰라요. 자기한테도 좀 쓰고 남한테도 좀 쓰고 그래야지 그렇죠.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면 통화 승수가 또 올라가고. 그래야지 투자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도 사업을 해보시면서 분명히 다른 투자자들 안 가지고 있는 해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진짜 난 CEO가 존경스럽더라고.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CEO 좋은 CEO를 물론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깨달은 거는 상장사 CEO든 창업을 하는 CEO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사실 나라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가 별로 고마워하는 거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직원으로만 평생을 살기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 투자자가 되거나 사업을 작게든 크게든 하셔야 될 텐데, 저희 팀원들도 요새는 정말 세상이 약간 일시적인 파트너도 이제 센 파트너가 있고 약한 파트너가 있듯이 회사에 모여있는 것도 약간 파트너십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CEO를 보고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상장사 중에서요? 상장사는 CEO를 안 만나 계시죠. 거의 비상장들은 CEO들을 만나서 투자할 때가 많죠. 저번에 보니까 공시를 하실 정도로 많은 주식을 모으시는 이유도 CEO를 만나.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만나서 회사를 이제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회사가 잘 돼갈 수 있도록 요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잘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잘 된 케이스는 뭐 한 30배이고 잘 안 된 케이스는 한 5배. 뭐. 그렇죠. 대부분 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뭐, 야, 네가 뭔데? 솔직히 뭐 대부분 다 만나봐요. 그냥 만나는 그 정도지. 회사에 뭐 투자자가 얘기하는 걸 귀찮아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제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배운 그 원리 원칙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뇌 구조가 바뀔 정도로 그게 사실 녹아든 것들이 많을 텐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런 투자의 교훈, 투자 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 그런 것이 있나요? 뭐 리스크 관리라거나 아니면 절제력이라거나. 돈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즐기면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조언을 드린다면 어쨌든 망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고 그래서 뭐 레버리지 안 쓰고 네. 공포에 살 수 있고 네. 욕심에 팔 수 있는 그 지혜를 네.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갖추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갖출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 이게 거죠? 사람이 심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멘탈을 이겨내시는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막상 다치면은 저한테도 제자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다 네. 그때 되면 다 전화 와요. 공포 때 되면 다 전화 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다들 못 이겨내는 거죠. 예. 그 죽기 살기로 하고 계신 네. 신사업은 네. 약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이신지? 네. 제가 지금 레슨몬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비대면 시대가 나는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선생님을 선택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복합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배울래?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하나씩 해나가는 단계에서 킬러 컨텐츠를 뭘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먼저 채워놓자 네. 해서 이제 투자 쪽에 컨텐츠를 채우고 네. 또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레슨몬 TV라는 플랫폼으로서 경제 이쪽으로 활성화시켜서 구독자들이 많이 생기면 또 이쪽에 유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적에서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또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또 사명감이 있는 게 하나 딱 생겼어요. 우리가 맨날 제조업으로 벌어서 금융으로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네. 최근까지는 이 금융 지식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애를 미리부터 가르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금도 많이 내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거를 어린이나 초중고 학생들한테 네. 가르치자. 금융 지식인 양성 과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기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네. 살고 고용도 창출이 되고 모든 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네. 국민들이 다 교육비를 어디다 쓰고 있냐면 뭐 영어, 아들 학원비에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네. 어릴 때 영어 유치원비 매달 150만 원씩 써서 그것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애한테 정리를 해서 맞아요. 정리를 해서 애를 가르쳐서 네. 애랑 같이 투자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해서 전 국민을 계몽을 시키고 네. 모든 사회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시작한 지 사실은 꽤 됐어요. 3년 다 돼가요. 3년은 다 돼가는데 이걸 글로벌하게 세계를 넘보는 기업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상상을 해보면 만약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증발하고요. 그 네. 유형 자산이 뭐 기부를 다 해버리셨건 네. 그래서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 하지만 네트워크와 유명세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지금의 부를 쌓아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쉽겠죠? 그때보다는 뭐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이제 뭐 경험치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아까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타이밍이라는 게 네. 그게 중요한데 어느 네. 타이밍이냐가 또 중요할 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타이밍이 예를 들면 뭐 또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항상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다시피 네. 그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위기가 오는 장이 이제 저는 이제 즐겁게 배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월터 실러스라고 그분의 아버지가 말씀하셨구나. 내한테 일어나지 않는 모든 위기는 나한테의 기회다. 그렇게 그 위기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셨죠. 7, 80%의 낙관성, 네네. 20, 30%의 어떤 비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업가적인 기질이랑 투자자의 기질이 좋으려면 낙관성이 없으면 솔직히 투자가 못 하거든요. 네. 사업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떻게 배팅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낙관성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로서. 솔직히 비관론자들이 사실 주식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계속 비관론자거든요. 네. 물론 중간에 한번 맞을 때는 있지만 그 짧게 왔다가 가거나 네.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결국 배팅을 못해서 네.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네. 살아날 수 있다는 낙관성이 있어야 사업과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 회사가 잘 될 것이야.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성이 네. 없다면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낙관성이 무조건 100% 있으면 제일 좋죠. 투자하는 데는. 네. 그러나 20%가 없으면은 내가 주변에서 망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네. 그래서 30%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30%의 비관성이 있어야 조심하고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위기가 왔을 때 못 이겨내는 경우들 많아요. 이렇게 100% 낙관주의자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네. 예를 들면 라는 회사였어요. 성성장구하고 있어요. 그때 2만 원에 샀어요. 네. 근데 이게 20만 원이 갔어요. 네. 근데 아시는 분은 2만 원에서 올라갈 때마다 레버리지를 샀어요. 그럼 올라갈 때마다 레버리지가 더 되니까 네. 더 빌릴 수 있으면 5만 원에 더 빌려서 사고 10만 원 되면 또 더 빌려서 사고 네. 20만 원까지 계속 빌려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돈은 성수 효과로 더 많이 벌었겠죠. 네. 어마어마하게. 뭐 돈은 1억 있다면 그 끝에까지 가는 동안에 100억을 벌었겠죠. 네. 근데 빠지는 거는 한순간에 네. 망하더라는 거죠. 물론 회사는 잘 봤죠. 네. 잘 봤는데 회사를 잘 보고 낙관성이 있으니까 성공을 했는데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망한 거죠. 그래서 네. 항상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0%의 비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차피 평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평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양성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제자 양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슈퍼겜이 양성반 해가지고 네. 뭐 좀 비싸게 받아서 했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노하우를 알려줘야 네. 되니까 1기, 2기를 모집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모집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지인하고 알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몇 명 해서 네. 했는데 하여튼 대부분들 그 사람들이 1월 달부터 들은 사람 뭐 7월 달에 들은 사람들이 어쨌든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제자들이. 아까도 앞으로 뭐 건강과 행복을 다 챙기시면서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베푸기도 하고 좀 가치 있는 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뭐 10년, 20년간의 로드맵,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플랫폼도 물론 만드는 게 목표고 국민들이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네. 경제 지식인 양성 과정을 네. 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네. 모든 기업과 나라와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살아가면서 제일 어떻게 떠지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을 대표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번에 한번 저희 채널에 가서 컨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